네, 이번에는 정치 현안 인터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인사 참사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야권이 낙마 1순위로 꼽으면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정보위원회 19대 국회 전반기에 좀 파행 운영을 해서 좀 문제가 많았던 상임위였죠? 그렇습니다. 전반기 2년 19대 국회에서 미방위와 함께 대표적인 이 고장, 사고, 식물, 이런 온갖 수식어를 가진 상임위원회였거든요. 네. 일단 후반기, 네. 말씀하시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것도 못했죠. 네. 지금 국회 소집할 때마다 이렇게 정보위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네, 일단,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겸임 상임위에서 전임위로는 안 됐지만, 그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일단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정보위를 열겠다라는 원칙에는 합의가 됐고요. 사실 이에 앞서서 국회법에도 정보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최소한 월 1회를 열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합의가 됐으니까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열어야죠. 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보위의 그 상설 상임위원회화는 어떻게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겁니까? 지금 정보위 전임화를 야당 쪽에서는 계속 주장해왔고요. 예. 전임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는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강론해서 실행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를 몇 가지 적시를 하면은 지금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전문위원이랄지 행정직원 같은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거고요. 예. 국정원장이 국회에 계속 출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좌진들이 지금 배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풀어야 되고요. 네. 국회의원들도 정보 접근권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는 문제 있거든요. 이거 네. 풀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 무조건 빨간 딱지가 붙어 오거든요. 그래서 예. 자료를 유출하면 처벌한다는 경고문이 무시무시하게 붙어 있는데 자료 등급을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문제 그리고 자료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인사청문회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국정원 자료는 물론이고 다른 기관의 자료도 지금 거의 오지 않아서 오늘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월호 국조나 마찬가지로 반절도 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세론을 풀어가야 이 정보위원회의 정상화 그리고 본궤도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하게 되면은 정보위원회의 어떤 비밀주의가 좀 모두 해소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정보위로서의 어떤 역할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인 그 위원회가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다음 주 지금 월요일이죠. 이병기 월화 합의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요. 네. 네, 월화 이제 화요일 오전까지 월요일에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5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네, 우선 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 가능성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망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이병기 후보자는 일단 두 가지 대형 사건이죠. 대형 정치 사건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북풍 사건, 97년 북풍 사건과 2002년 첫대기 사건에 관여를 한 내지는
지휘선상에 있었던 뭐 이런 전력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병기 후보자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법적 조치를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정치적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그 전임 원장들이 원세훈 원장, 남재준 원장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간첩 증거 조작에 관련이 돼서 처벌을 받고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원장은 뭔가 인사에서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병기 지금 후보는 두 가지 아주 국내적으로 매우 소란한 사건에 관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인사 발표에서부터 좀 실망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해명을 해야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신경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로 확인된 어떤 전력이고요. 네. 정치적으로 이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치적으로 해명을 좀 납득할 정도로 하게 되면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본인이 해명해야 될 게 좀 개인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명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부적격한지 적격한지는 일단 과거 전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해명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병기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당시에요. 이해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전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후보자를 국정원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기 후보자 인사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인사에 대해서 예. 박근혜 정권이 철학도 원칙도 없다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은요. 이 사건의 전모가 검찰이 밝혀낸 것만 823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짐작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검찰 주변에 그 당시 돌아다녔던 얘기로는 1,000억 원을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병기 후보가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관여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에서 5억 원이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5억 원을 전달한 죄로 이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게 단일 사건이었다면 벌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범죄죠. 알겠습니다. 정치자금을 모금을 했고 이것을 네네. 전달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인사에서 더군다나 국정원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요직을 인사 발령을 하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철학이 부재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이 뭐 어쨌든 잘못된 일이라고 새누리당에서는 얘기하면서도 작은 허물을 포장해서 좀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건 과잉 정치공사 아니냐. 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네, 그건 정치자금 문제 더군다나 이게 그 차떼기거든요. 예. 그리고 액수도 5억이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여당의 중요 요직에 계신 분이 가벼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건 하지 않는 발언이 훨씬 나았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밝혀낸 것만 823억 원이기 때문에 네. 실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이게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였다면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이 823억 원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영구히 매장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작은 허물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직 허물을 다 벗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은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 국민은 좀 모르겠지만 야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대선 때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사실 야당은 그때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좀 직접 참여했던 주역들이 다 사면복권돼서 이렇게 장관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좀 하거든요. 그건 사실과는 좀 다른 걸로 보이고요. 네.
차떼기를 너무나 다른 문제와 동일시하는 발언이어서 네.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이 차떼기는요, 전대미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재벌기업 거의 전부와 중소기업체로부터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개적으로 걷어와가지고 거의 반공개적으로 걷어와서 그걸 또 나눴거든요. 네. 이렇게 한 캠프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에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 언론에서도 이제 검증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점을 좀 들여다보실 것 같고요. 또 당사자의 어떤 정치적인 해명 부분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 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파행 운영되는 등 이제 순조롭지 못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 지켜보시면서 우리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작년에 국정원 국조위원으로서 2달 동안 일을 했고요. 예. 이 세월호 국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국조도 국정원 국조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위원회 자격을 문제 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는 행태는 사실 작년에 그 행태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번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직접적인 희생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브레이크 역할을 유가족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으려고 틈만 나면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정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국조 때는 사실 민주유가족이기 때문에 예. 전 국민이 희생자였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다 보니까 좀 감시가 좀 소홀했던 거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국조 때 사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여당의 발목 잡기에 대응하느라고 너무나 시간과 정력을 소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호 국조를 보면은 이 여당 국조위원들이 네네. 대통령과 청와대만 의식을 할 뿐이고 예. 진실규명이랄지 이 제도적 개선이랄지 대책 마련에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네네. 파행을 통해서 모욕을 유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도로 청와대, 도로 총리, 도로 김재철, 도로 KBS로 해서 이렇게 도로 시리즈로 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KBS 얘기 좀 잠시 하셨는데 네. 지금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KBS 사장 선임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6명으로 이렇게 압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KBS 이사회가 이제 면접 후에 1명을 지금 선출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임명 제청하는 거죠? 네, 이사회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 문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예. 아마 도로 길환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아주 개탄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구성원으로서나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도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도로. 기관형과 비슷한 네.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또 보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 만나봤습니다.